뭔가 좀 알아들을 표현들이에요? 아니면 어려워요? 어려워? 저는 어렵게 강의하는 사람이 쉽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려운 것도 이해하게끔 해주는 강의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잘 내용을 알아들으려고 노력만 하면 됩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느린 편이었지만 항상 전 15년 전에 강의할 때 빠르다고 했어. 근데 지금은 나이 들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느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오리지널 충청도가 됐어 이제. 그 당시는 제가 여기 뭐 천안 쪽이나 이쪽 물론 대학은 서울 쪽으로 갔지만 이쪽에서 이제 충청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충청도 티는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 이어서 한번 보기로 하죠. 여기 이원적 공시 방법 아까 이렇게 두 번씩 나눠서 공시하는 거 불일치할 때 어떻게 일치시키느냐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 이것은 하나의 나침판 역할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나가서 누가 물어본다. 아니 우리 임야가 왜 임야대장은 면적 이렇게 나오는데 임야 등기부에 이렇게 면적이 잘못됐을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면 돼? 뭐예요? 면적. 그러면 어떻게? 대장이 기준이야. 그럼 등기부 바꾸면 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또 등기부 소유자 표시가 뭐 잘못 대장과 등기부는 왜 소유자 안 맞지? 그럴 때 어떻게? 등기부 기준으로 대장 정리해서 바꿔주면 된다. 이러면 돼요. 이건 특별한 문제가 아니야. 분쟁도 아니고 단순한 어떤 장부 정리 문제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일치를 시켰어. 딱 그냥 장부를 일치시켰어. 일치시켜놨더니 더 이상 할 일이 없을까? 일치시켜놓으면? 예? 일치시켜놓으면 할 일이 없을까? 할 일이 없다면 지적공무원들 다 퇴근하면 집으로 가면 돼요. 등기관들 문 닫고 이제 일 안 하면 돼. 근데 매일 등기관 또 가니까 또 일하고 있고 담당 시청이 하니까 지적과야 공무원들 다 또 일하고 있네. 아니 다 일치시켰는데 왜 이러냐 물어보니까 또 할 일이 생겨. 왜?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 계속 변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 땅 변할까 안 변할까? 토지? 변할까 안 변할까? 왜 안 변해?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이걸 잘랐어. 반으로 옆에 땅 합쳤어. 용도를 바꿨어. 변해 안 변해? 사실관 계속 바뀌는 거. 토지 분할하면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옆 땅 합치면 면적이 늘어나지. 지목 바뀔 수 있지. 고정된 건 없다니까. 이 우주적 차원에서 변동은 질량 불변원칙 이렇게 무슨 뭐 그런 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변한 게 없을지도 모르지만 아주 영원 관점에서 보면 하나 다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차적으로 토지도 면적이나 지목이나 이런 것들 행정구역 이것도 다 바뀔 수 있어. 나중에 행정구역 조정이 생길 수도 있고 지번 새로 부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지를 500을 잘랐어. 소유자가 요거 잘랐으면 절반 잘랐으면 250점에서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는 거야? 기준이 바뀌잖아. 기준이.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나중에 할 거예요. 즉 토지 이동 중 토지 분할을 했다면 절반으로 잘랐다면 면적이 줄어들지? 뭐가 바뀐 거야? 기준이 바뀌잖아. 기준이. 그러면 지적 측량을 통해서 지적 공부인 요 대장을 정리해서 분할을 통해서 토지를 분할했다면 면적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요 500은 250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바뀌면 즉시 어디가 안 맞아? 이쪽은 안 맞아. 왜? 이원적 공시 방법 때문에. 그럼 어딜 또 바꿔야 돼? 등기부 바꿔야지. 내 토지를 잘랐다. 그럼 분할하게 되면 토지 분할하게 되면 분할에 따른 지적 정리하고 대장을 정리한 다음에 어딜 또 바꿔줘야 되는 거야? 등기부를 당연히 바꿔야 돼요. 알았어요? 근데 토지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토지를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요 바꾸는 등기, 요 변경 등기를 누가 한다? 국가인 지적소관청이 해줘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등기하는데 여러분이 등기할 땐 등기 신청한다고 그래. 그런데 주체가 관공서일 때는 신청한다는 말 쓰지 않고 뭐라고 한다? 등기를 촉탁한다.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을 통해서 면적을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다시 일치켜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촉탁제도가 등장한 이유는 이원적 공시 방법 때문에 한쪽을 바꾸면 반드시 상대를 바꿔주게 돼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등기 촉탁은 국가가 해준다 했지만 여러분이 직접 가서 신청하면 안 됩니까? 해도 상관없어. 촉탁할 때 시간이 걸려.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오늘 급해. 그럼 가지고 뛰어가야지.
대장 정리한 다음에 대장 등본 떼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변경 등기 신청하면 돼요. 그럼 일치시켜줘. 자, 그러면 사실관계도 바뀐다 했으면 권리관계는 바뀔까 안 바뀔까? 자, 법률에 이 토지는 A가 죽을 때까지 팔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법률이 있어요? 언제든지 팔 수 있지? 또 뭐 설정도 다 바뀔 수 있고. 이 사람이 나 올해 공부해야 되는데 땅이나 팔아서 공부해볼까? 그래서 팔라고 했더니 B가 이거 얼마면 팔까? 1억 했더니 이 사람 그럼 내가 살게. 청약과 승낙 계약이 성립됐지? 그럼 이행하면 대금을 지급하면 대금을 다 줬어. 그럼 소유권이 변동됐어요? 대금을 다 줬어. 소유권이 변동됐어? 안 됐죠. 아까 얘기했잖아. 계약한 날, 중도금 준 날, 잔금 지급한 날, 그 다음에 등기 접수한 날, 등기를 마친 날 여러 날짜가 있어. 언제 소유권이 변동된다? 등기를 해야 변동돼. 그럼 등기한다는 것은 등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 가야지. 등기소. 등기에 가서 등기를 접수하면 오늘 접수하면 등기관이 심사해서 등기를 한 3일 있다 맞춰줬어. 그러면 등기를 완료한 날에 소유권이 변동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등기를 마치면 부동산 등기법 6조 2항에 가면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오늘 접수해서 3일 후에 등기를 마치면 오늘 날짜로 소유권이 변동된 거야. 알았어요? 접수한 날 등기부에 접수 일자가 찍혀. 접수번호 저희 몇 호 몇 년 몇 월 며칠 접수 딱 됐다고 나와요. 그럼 그 날짜가 뭐가 된다? 소유권 변동 일자야.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서 지금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자, 바뀌었어요. 이렇게 변동됐어요. 그러면 등기부는 바뀌었지. 근데 어디?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그냥 이렇게 됐지. 그럼 또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요걸 중심 어딜 정리해야 돼? 대장을 정리해야 되니까 부동산 등기법에는 뭐라고 적었냐면 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뭐라고? 지체 없이. 바로도 아니고 뭐라고? 지체 없이. 용어를 알아. 지체 없이. 요것도 올해 시험 문제 그 지적 문제 보면 가로쳐놓고 지체 없이 5일 이내 즉시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해야 돼?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대장소관청에 등기가 끝났다고 통지해야 돼.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라. 지체 없이 통지해줘라. 그러면 지적공무원은 어떻게 한다? 요것을 변경 등록을 해주겠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 불일치 문제 해결되지? 자, 양자는 이원적 공시방법에서 항상 일치해야 되지만 어느 한쪽이 바뀌면 반드시 상대를 꼭 바꿔야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를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 이 지적 파트야.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이 등기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런데 양자는 완전 이거는 행정부 소속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르고 이건 사법부 소속의 등기소 다루고 있지만 이 법률이 서로 완전히 이질적인 것 같으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을 바꾸면 상대를 무조건 바꿔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 두 과목이 두 법률이 한 과목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어느 하나가 바뀌면 상대는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원인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왔다?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그렇다. 이걸 이해하면 돼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 이 교재에 보면 앞에 이건 평면적으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쭉 읽어보면 거기 나중에 읽어보셔도 돼요. 지금은 이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부동산 공시제도에서 10페이지부터 쭉 설명한 거예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지적제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진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있어야 돼요. 요 패드가 또 없나? 이렇게 안 지워지지? 자, 16페이지 펴보세요. 이제 지적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자, 거기 지적의 의라고 쓴 부분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적이 뭔가? 자, 읽어볼 준비 다 됐죠? 자, 16페이지 피셨어? 예, 그럼 거기 16페이지 지적의 의 뜻을 설명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가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으로서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면적 및 소유 관계를 공시하는 제도. 자, 읽었어요. 읽었죠? 자, 그럼 고개를 드시고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이 뭐라고 설명했어 지금? 읽었는데 생각나는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지적이 뭐냐 물어보면 오늘 공시법 배웠다는데 지적을 배웠어요. 그럼 지적이 뭐야? 설명 좀 해줘. 집에 갔더니 얘기하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 지적받았어요. 그러고 말할 거야. 자, 지적 이 개념을 좀 이해하자는 거야. 지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는 막 줄줄이 읽어야 소용없어. 단순화시켜서 머릿속에 인식을 해. 인식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 지적이 뭐냐 물어봤는데 읽었는데 인식이 안 됐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적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 못하잖아요. 좀 뭐 줄줄이 읽긴 읽었어. 근데 뭐 설명을 못해 또. 이런 문제 생기니까 지적은 말 그대로 이게 이 지자가 무슨 지자냐? 땅. 이건 뭐냐? 지금 없어졌지만 호적부 할 때 적자야. 등록할 적자. 알았어요? 지적. 사실 여러분 한자는 몰라도 됩니다. 중개사 공부하는데 한자 알아야 되는 거 아니고 영어도 몰라도 돼요.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한자를 알아야 된다면 굳이 알아야 된다면 자, 갑, 을, 병, 정, 요새는 무 여기까지. 영어를 굳이 알아야 된다면 A, B, C, D 이 정도. 요 정도 영어 실력과 요 정도의 한자 구사 능력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법률 용어들을 알 때 지적, 저런 글자, 땅이란 지자, 등록할 적 이런 걸 알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몰라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개사가 어려운 과목이 아니야. 법률 용어가 다 한글화돼 있어서 일제 쓰던 그런 용어들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순화돼가지고. 자, 그러면 지적. 그러면 이게 객체야. 뭐야 이게? 땅, 토지를 이게 뭐하다? 동사 등록한다. 자, 토지를 등록한다는 거예요. 자, 지적이란 뭐라고?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에요. 자, 머릿속에 입력됐어요? 자, 물어봐 누가 지적이 뭐라고 배웠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해?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간단하죠? 다시 뭐라고요? 지적이란 토지를 등록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여기 살을 좀 붙여야지. 자, 토지를 목적어 등록한다. 서술어야. 그럼 누가 등록하느냐? 주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조금 세분해 놨더니 그래서 요 객체에서 자, 토지를 자, 등록한다 해서 어디다 등록하느냐? 장부가 있겠지? 이걸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적 공부, 지적에 관한 공적 장부 공부라고 그래. 8가지가 있어요. 지적 공부. 여기다가 땅이 있고 장부 안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등록해 줘야 돼. 이렇게 등록. 요것을 지적의 3요소다. 3가지는 반드시 써야 돼.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의 3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라고 했으면 세부적으로 개념을 알려면 첫째 등록 주체. 등록, 이 토지를 등록해 준 주체가 있어요. 주체. 즉 이것은 누가 등록할까? 누가? 삼성이나 현대한테 우리나라 토지 등록해라. 맡기면 될까? 예? 그럼 쥐들이 봐서 좋은 땅은 쥐들한테 다 등록하겠지? 이거는 개인이나 사적 주체가 하기엔 부적합한 업무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된다? 공적인 주체가 해야 돼. 대표적인 공적 주체가 누구다? 누구? 어? 국가가 해야 돼. 국가. 근데 국가라면 너무 막연하잖아. 국가, 나라가 누구야? 국가 누구야? 대통령이야? 누가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국가인데 우리나라에서 요걸 토지 등록 업무를 담당한 실무 책임자, 최종 실무 책임자 누구다? 아까 얘기했죠? 결국 국가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자야. 대부분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된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고 책임자로 갈 겁니다. 국장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장관은 바쁜 사람일까 한가한 사람일까? 여기 물어봐요. 바쁠까 한가할까? 당연한 얘기를 하죠. 시간이 남아도 바쁘다고 하는 거예요. 충청남 도지사가 오늘 점심 좀 먹을 테니까 장관님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남으니까 기다릴게 이럴까? 아니면 시간이 없다고 할까? 다 예약돼 있어. 한 달 동안. 근데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참 잠깐 봅시다 하면 시간이 남는다고 할까? 쫓아갈까? 아니면 시간이 없다고 할까? 당연히 득달같이 쫓아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런 사람이 장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장관은 바빠. 여간에 업무가 엄청나게 많잖아. 그럼 그 사람이 세종시와 세림동에 토지 좀 등록하려니까 오세요. 뭐 올까? 못 와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데 이걸 국가가 직접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 회장님이 일을 다 못하면 직원들한테 맡겨야 되겠지. 그래서 그걸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위임하느냐? 이게 지적소관청이야. 이건 이때 용어정이 다 공부하게 됩니다. 지적소관청, 줄여서 그냥 소관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관청은 쉽게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국가 또는 그 위임받은 소관청이 이걸 등록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등록 객체. 무엇을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객체. 무엇을 등록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에? 토지를 등록해. 토지를 했으니까. 근데 토지를 어떤 토지야? 어떤 토지? 어떤 토지를 등록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땅을 등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을. 우리가 중국 땅을 등록할까요? 일본 대마도 등록해버릴까? 그럼 전쟁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을 등록한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 통치권이 작용하고 있는 미치는 전국토를 여기서 전국토라는 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필지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런데 토지라고 했을 때는 최대 만조위선 위에 있는 토지는 다 등록합니다. 최대 만조위선 위라는 것은 뭐야? 땅인데 바닷물이 제일 높게 들어오는 선 위에 있는 땅. 알았어요? 그러면 저쪽 서해에 가니까 이렇게 조그만 바위섬이 하나 나와. 사람 살자 무인도야. 갈매기만 잠깐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바위섬이야. 등록할까 안 할까? 네. 최대 만조선 위에 있는 땅만 다 등록한다니까. 이게 바위로 됐든 흙으로 됐든 문제 삼지 않아. 무인도든 유인도든 문제 삼지 않아. 우리나라 토지만 무조건 등록하는 거예요. 만약 독도 등록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해야지. 통치권미치는 전국토니까. 안 하면 일본이 하면 돼요. 놔두면. 우리나라가 안 하면 외국 땅이니까.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친다. 우리나라가 영토국권이 미치는 땅은 전부 다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야.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기준은 어디다? 최대 만조선. 바닷물이 제일 높게 들어오는 선 이상을 다 등록해야 돼. 근데 토지는 계속 연결되어 있어. 조그맣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다 등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잘라서 등록해. 잘라서. 토지를 자른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하느냐? 뭐랄까요? 토지를 셀 때 뭐라고 세? 한 개, 두 개 아니고 한 필지, 두 필지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을 필지 단위로 잘라야 돼. 필지 단위로 구획해서 등록한다. 잘라서. 그 다음에 어디다 등록할까? 즉 등록하는 공적 장부. 등록 공부라고. 어디에? 어디에 등록하느냐? 어디에다? 어디? 네? 이게 바로 등록하는 장부가 어디냐? 여러분들 아까 토지대장 얘기했지? 이런 걸 다 묶어서 지적공부라고 그래. 이걸 이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토지대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여기다 등록할 때 등록사항, 등록 내용이 뭐냐? 등록사항. 즉 어떤 내용을 등록하느냐? 어떤 내용? 내용이 어떤 거냐? 어떤 내용을 등록할까? 토지에 관련된 이 땅에 관련된 무엇을 등록해 주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얘기했죠. 어떤 거? 토지 표시사항 있잖아. 역사적인 변천 과정 필요 없습니다. 여기 조선시대 말을 여기다 좀 먹이던 장소였는지 여기다 뭐 전쟁터였는지 이런 거 아무 개념이 없어. 그런 건 관심이 없어. 그 토지의 사실적인 측면의 정보, 소재, 지번, 지목, 경계자, 표면적 나올 거예요. 토지 관련된 일정한 사실관계. 토지에 대한 여기 이거 필요 없고 일정한 사실관계 및 일정한 권리관계. 이 사실관계는
토지 표시상을 얘기해요. 토지 표시. 권리관계는 소유자가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근데 이렇게 일정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인데 여기는 이 사실관계 여기다 중점을 두고 공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방법을 물어봐. 등록 방법. 어떤 방법으로 등록할 것이냐. 즉 사실관계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즉 어떻게 등록할 거냐. 어떻게. 경계나 면적이나 좌표값은 재봐야 알지. 지적 측량을 해야 돼. 측량했으면 측량이 제대로 있는지 검사해 봐야 돼.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냐. 실질적 심사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 심사. 그래서 실질적 심사라는 것은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을 하지 않게 되면 토지 이동조사라는 거래. 토지 이동조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실질적 심사를 통해서 지적공부 이걸 등록을 해주고 변동사항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주는 기록. 이것이 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봤듯이 지적이 뭐냐 물었을 때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말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누가 등록하느냐? 말 그대로 연결하면 돼. 지적이란 국가 또는 국가 우임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우리나라 통치권 및 전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실관계 및 일정한 권리관계를 실질적 심사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이를 유지 관리한 기록이 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면 된다? 그냥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분 교재도 그렇게 설명을 해놨네. 그렇죠? 지적의 개념 요소에서 등록 객체, 주체, 등록상, 등록 방법, 등록 공부 이렇게 설명한 내용인데 이것이 이 지적의 개념을 설명해 뽑아놓은 단어들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분류했느냐 하면 여러분 뒤로 혹시 넘어가 보면 지적의 기본 이념에서 여러분 책에선 25페이지 펴보세요. 먼저. 거기 보면 지적의 기본 이념에 나왔죠. 예? 기본 이념에서 쭉 나오는데 여기 5가지 이념 이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여기 연결시켜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개념 요소가 왜 연결되냐? 지적의 5대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지적의 5가지. 자, 지적의 5대 이념. 요것은 이제 요건 기억해 줘야 돼. 그냥 나중에 다 나오겠지만 이렇게 기억해 줍니다. 자, 요게 지적 국정주의,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 등록주의라는 거예요. 국공형 실직 이렇게 기억해 줘요. 이게 제가 아는 형님인데 공부하다가 지금까지도 취업을 안고 있어. 국공형이 실직돼가 일을 안 해. 그래서 아, 형 왜 취업 가서 이제 일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국에는 공인중개사 공부한 수험생들 위하여 죽는 날까지 나는 취업을 않겠다. 그래서 실직됐어요. 국공형 실직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국공형 여기가 3대 이념이고 여기까지 포함하면 5대 이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3대, 여기까지 5대 이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국은 뭐냐? 지적 국정주의. 공은 뭐냐? 지적 공개주의. 형은 뭐냐? 지적 형식주의. 실은 뭐냐?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 등록주의. 자, 그럼 요 개념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등록 주체, 즉 국가라고 했을 때 요 등록 주체와 관련된 것이 첫째, 지적 국정주의 이념이야. 이 얘기는 지적 민정주의가 아니다. 민정주의가 아니라 국정주의. 지적사항, 토지 등록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누구만 갖는다? 국가만이 결정해 준다는 거야. 국가만이. 경계, 면적, 지목 누가 결정한다고? 국가가 결정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결정권 없어 개인한테는. 민간인한테는. 국가가 결정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국정주의. 그 다음 등록 객체는 우리나라 통치권 및 전국토야. 전국토. 이 전국토는 한 필지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의무적으로 다 등록해야 돼. 이걸 직권 등록주의.
직권 등록주의 내지 등록 강제주의 같은 말이에요. 등록 강제. 뭐 적극적 등록주의 다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것을 신청주의가 아니다. 신청할 때만 해주는 게 아니고 직권 등록주의 이념. 전국토는 한 필지라도 빠지면 국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이유는 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이유는 왜 여기에 등록할 거냐? 왜 등록한다? 아까 얘기했어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이유는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이용하라는 거예요. 정보를. 국가 객관적 조사해 놨으니까 필요한 사람 언제든지 이용해라. 이게 뭐야? 정보를 어떻게 하겠다? 공개하겠다. 국가 비밀리에 나만 가지고 있을 게 이게 아니고 내가 조사해 놨으니까 필요한 사람 언제든지 이용하세요. 이런 얘기. 등본 청구, 열람 청구, 도면 복사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공개주의. 지적 어떻게 한다? 공개. 공개주의. 뭐가 아니라 비밀주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국가만이 알겠다. 이렇게 몰래 이게 아니고 공개하겠다. 그 다음에 토지원은 일정한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사항을 중심으로 등록하는데 이 토지 표시사항과 관련된 이념 이게 좀 어려워요. 지적 형식주의. 이것은 지적 등록주의라는 말과 같아. 그래서 지적 실질, 지적 실질주의가 아니고 지적 실질주의가 아니고 지적 형식주의다. 즉 토지 표시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생겨요. 국가 관련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걸 지적 형식주의 내지 지적 등록주의. 그 다음에 심사 방법과 관련해서 지적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실질적 심사한다 했죠? 이게 바로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이것은 등기에 오면 형식적 심사를 하는데 이거 반대로 가요. 형식적 심사주의가 아니라 뭐라고? 실질적 심사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세 가지 국정주의,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 이 세 가지를 3대 이념 그 다음에 실질 심사주의하고 직권을 포함해서 5대 이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개념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거 3대 이념이 뭐냐? 이렇게 아주 초보적인 문제를 묻진 않아요. 자, 전국에 있는 토지가 지금 약 3,500만 필지라고 했을 때 토지 필지 수는 시간적 개념, 플로우 개념에서 보면 변동될까 안 될까? 여러분 학개론 시간에 배웠죠? 스톡이냐 플로우냐? 얘기 들어봤죠? 일정 시점에 벌써 고정됐겠지. 이 시점에 전국 토지 딱 몇 필지 나오겠죠. 그러면 토지 필지 수가 지적공부 대장에 등록된 토지 필지 수와 등기부에 등기된 필지 수는 딱 맞으면 좋아요. 그런데 안 맞아요. 등기된 토지 필지 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토지 필지 수가 등록된 토지 필지 수와 등기된 토지 필지 수가 불일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한다? 5대 이념을 얘기해야 돼. 지적에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건 지적이야. 이건 지적. 지적에서는 5대 이념 중 직권 등록주의 이념, 즉 등록 강제주의 이념이 있어서 모든 토지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돼요. 그러나 등기는 뭐라고 했어요?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럼 등기 안 된 토지, 미등기 토지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신청주의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의 신청주의 원칙상 요 두 가지 5대 이념 중 직권등록주의와 등기법의 신청주의에 기인해서 토지 필지 수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여러분 25페이지 보면 지적 국정주의다라고 해서 설명한 거 지적 형식주의, 지적 등록주의, 그다음에 지적 공개주의, 그다음에 26페이지 넘어가면 실질적 심사주의, 그다음에 직권 등록주의, 등록 강제주의 이런 식으로 5대 이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개념에서 쭉 연결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다른 과목은 더 쉽게 강의해 주는 모양인데 어쩔 수 없이 처음 한 번 들었다고 다 아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본론도 안 들어갔어. 그냥 서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진도 들어가지도 않았어. 이런 건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다만 지적이 뭐냐? 그럼 최소한 지적이 뭐냐?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집에 가서? 아까 뭐라고 지적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뭐 끝나는 거 틀린 말 정확히 얘기했어. 그러면 끝나. 자세한 건 책을 봐. 그리고 뭐 된다? 토지를 등록하는 거야. 이게 지적이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제대로 말한 거야. 엉뚱하게 살을 많이 붙이지 말고 제일 간략하게 토지를 등록하는 거. 이게 지적이라니까. 근데 누가 하느냐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물어본 것뿐이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 개념과 5대 이념을 봤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굳이 뭐 지적제도와 등기조의 비교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거의 분류 이런 건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참고로 24페이지 펴보시면 거기에 뭐 기출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네. 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들은 내용 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어.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죠. 지적과 등기를 비교한 거. 등록객체는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만을 담당한다. 아까 설명했지. 지적은 토지만, 등기는 토지와 건물까지. 얘기했죠? 1번 잘못됐고, 심사방법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한다. 5대 이념에 들어가 있지? 등기에 가면 거꾸로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한다 했어요. 등록방법으로 지적은 직권등록주의와 단독신청주의. 등기는 당사 신청해야 되는데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이건 등기법 들어가면 또 배워.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아까 설명했죠? 지적은 즉 지적에서는 사실관계 중점을 두고 등기에 가면 권리관계 중점을 두고 공시한다. 이거. 지적의 담당기관은 지적소관청 즉 행정부인데 아까 3권 분립 얘기했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해결 때 등기는 사법부 소속이다. 등기소에서. 이런 내용들이에요. 요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법률은 제1조에 들어가면 이 법의 목적 2조는 용어정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공법은 즉 행정법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아주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공부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처음에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2조에 가면 이 법을 사용한 용어들은 이런 걸 용어를 쓰겠다라고 설명해 줘요. 근데 민법은 불친절해요. 사법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뭐냐? 알아서 공부하고 와라. 이러니 설명 안 해. 법률행위 설명 없어. 그 다음에 이 법 조문의 구성이 어떻게 했느냐?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과 아니면 요건이 성립되면 효력이 생긴다. 이건 스스로 알아서 다 공부해라. 법에 설명 안 해. 그러니까 법률 조문 다 알고 이제 읽어봐야 되니까 힘들지. 그러나 이 행정법을 쓰는 이런 행정법 계통에 속하는 이런 공법 분야는 아주 친절하게 1조 2법의 목적입니다. 2조 2법 쓰는 용어입니다. 라고 설명 다 해주고 들어가. 그래서 1조를 보시면 항상 제1조 이 법의 목적 한번 읽어봐야 돼. 소리내서. 자, 어디냐? 24페이지 보세요. 거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하는 법률의 목적 요게 제1조예요. 그래서 거기 위에 세 줄이 1조 내용입니다. 한번 또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자, 세 줄만 읽어봅니다. 자, 시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하는 법률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보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지. 복잡하지. 근데 그 결론이 뭐야? 뭐 함으로써 으로써 이게 수단이지. 이 다음에 두 가지가 세 가지 언급했지만 해상교통의 안전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적은 조문 전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 중에 3분의 1 가까이 빠져버려요. 측량 중에서는 지적 측량만 시험 범위고 그 다음에 수로 분야 이런 건 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 측량 그리고 지적 파트, 토지 등록 파트 여기만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궁극적인 목적은 끝에 함으로써 다음에 나온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국토의 효율적 관리 요게 중점을 이건 공익적 차원에서 여기서 용어 핵심적인 게 관리라는 거예요. 국토를 관리한다. 그 다음에 해상교통 안전 빼고 밑에 다음에 나온 게 뭐야? 국민의 소유권 보호라고 썼죠. 토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이건 사익적 차원에서. 자, 여기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렇다는 거야. 즉 이것을 관리라는 거야. 이 관리라는 말을 국토의 효율적 개발이라든가 또는 개선한다든가 이런 말씀은 다 틀려요. 단순 현상 유지만 해준다. 이게 뭐야? 관리. 개발, 개선 이런 말씀은 다 틀려요. 용어가 이런 용어는 공법 시간에 나오는 용어지 지적에서 쓰면 다 틀리는 말들입니다. 알았어요? 관리만 한다. 관리. 그 다음에 국가가 토지를 조사해서 경계나 면적 같은 걸 등록해주면 개인, 국민 입장에서 어떠냐? 사익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소유권, 내 소유권에 미친 범위를 국가가 다 인정해 준 거예요. 보장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보장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요거 국토 효율적 관리, 그 다음에 국민의 소유권 보호, 요 두 가지만 밑줄 딱 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자, 넘어가서 26페이지 가봅니다. 거기 보면 제2조 용어죠. 용어.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진도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자, 용어에서 지적, 측량, 여기 여러 가지 또 막 여러 가지 있는데 몰라도 되는 말들 꽤 있어요. 자, 지적, 측량, 지적, 측량. 지적, 측량은 이런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적, 측량. 기초 측량이나 일반 측량이나 공공 측량 이런 건 시험범위 아니지만 앞에 지적, 측량. 이게 시험범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시법에 측량하면 당연히 무슨 측량이다? 지적 측량만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건 볼 것도 없어. 기초, 공공, 일반 뭐 이런 건 수로 이런 측량 시험법 자체가 아니야. 지적 측량만 시험법이야. 자, 지적 측량 한 13가지 종류가 있어. 지적 측량이 시험법인데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시킬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이렇게 용어 정의해. 그래서 그 핵심적인 단어가 토지를 등록한다는 개념이 나와야 되고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시킨다. 이런 용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재조사 측량 포함한다라고 이 뒷부분이 더 추가됐었어요. 지적 측량 이렇게 일단 밑줄 치고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뒤에 측량은 마지막에 할 겁니다. 이거 책은 조문 순서 앞에다 측량부터 써놨는데 처음 하는 사람 측량부터 들어가면 헷갈려서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측량 기준점에 대해서는 특히 지적 측량 기준점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기준점 3가지를 암기하는데 그 두 번째 끝에 보면 지적 측량 기준점은 3가지가 있다. 지적 삼각점 밑줄, 지적 삼각 보조점 밑줄, 지적 도근점. 이걸 3가지를 지적 기준점이라고 그래요. 일반 측량 기준점 중에 지적 기준점을 알아야 돼요. 지적 기준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3가지를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거를 지적 삼각점이다. 지적 기준점이다. 지적 기준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측량 성과는 측량 결과물이니까 이렇게 한번 봐두고 나머지 기록 뭐 이런 까지 볼 필요 없고 5번 별표 3개 지적 소관청. 앞으로 별표 3개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 파트는 이게 빠지지 않아요. 지적 소관청. 소관청. 소관청은 지적 사무를 처리해주는 국가기관인데 누구라겠냐면 굉장히 복잡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보세요. 그 용어에 나온 소관청 보세요. 지적 소관청이란 뭐라고 나왔죠? 다 가로하니까 읽어봅니다.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시장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장은 제외한다. 시장에 포함된 시장이 있고 제외한 시장이 있어. 그 다음에 군수, 구청장. 구청장에도 보니까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또 포함한다.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좀 설명 들었겠지만 자치구가 아닌 구. 그럼 이게 뭐예요? 구는 자치구가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를 뭐라고 하냐? 행정구라고 그래. 행정구. 시도 자치시가 있고 행정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행정이라는 말을 붙이면 이건 임명받았다는 얘기야. 자치라는 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책임자를 선거로 뽑았다는 얘기야. 쉽게 하면 자치구는 구청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행정구의 구청장은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이 자치와 행정 개념을 이해하죠. 그러면 지적 소관청은 그거 다 읽으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근데 요 시장은 복잡하니까 어떤 시장을 말하느냐? 밑에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 다시 시장 뭐라고? 구가 없는 시 시장. 어떤 구도 묻잖아요. 그냥 구가 설치 안 된 시 시장은 지적 소관청입니다. 이때 요 구청장은 여기는 자치구청장이든 행정구청장이든 묻지 않고 무조건 구청장이 있으면 요 구청장이 지적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세종특별자치 시장 세종시 구가 있어 없어? 없으면 소관청입니까 아닙니까? 소관청 이해하냐? 지금 설명 시장은 이 소관청으로 시장은 밑에 구가 없는 시 시장이라니까? 세종시에 구가 있어 없어? 그럼 세종시장은 지적 소관청입니까 아닙니까? 에? 소관청이 아니야. 소관청이라니까. 밑에 구가 없잖아. 여러분 여기 어디서 오셨어? 세종시 안 살아? 그러면 예를 들어 충청도 여기 천안시장. 천안시장은 소관청입니까 아닙니까? 천안에 구가 있는지 이게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구가 있어. 서북구 동남구 같이. 그건 뭐야? 행정구지만 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시장은 소관청이 될 수 없지? 누가 여기? 동남구청장이나 서북구청장이 소관청이야. 그럼 공주시장. 공주시장 소관청입니까? 공주에 구가 있어 없어? 그것도 모르지. 공주라서 모르나? 자, 공주에 구가 없어. 그러니까 공주시장은 소관청이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유성구. 대전광역시에는 구가 많죠. 그러면 거기는 구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넘어가고 대전시장은 소관청이 될 수 없지? 안양시장 소관청이에요? 안양에도 구가 많아. 이제 구가 있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안양에도 구가 많아. 그러니까 안양시장 소관청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청주시장. 청주에서 오신 분 있네. 그 청주에 구가 지금 또 늘어나서 4개인가 또 생겨 5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청주시장은 소관청이 될 수가 없어. 구가 있기 때문에. 구가 없는 시장이 소관청이야. 충청남도 아산시장. 아산에 구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아산시장도 소관청이야.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같은 건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서울특별시장은 소관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군포시장은 소관청일까 아닐까? 우리가 군포까지 어떻게 알아요? 군포에 구가 없을 것 같죠? 없어요. 그러니까 군포시장은 소관청이야. 경기도 안산시장. 안산에 구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러니까 소관청이 될 수가 없지? 상록구청장이나 단원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건 복잡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여기 시장은 구가 없는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말 복잡하니까. 하위 조직으로 구가 없는 시장이야. 이해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관청. 그럼 지적 공부 8가지 기억해 줘야 돼. 지적 공부. 몇 가지? 8가지. 자, 근데 이 8가지를 어떻게 다 기억하나? 먹고 들어간 게 반이 넘어. 자,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지만 토지대장이란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한 번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그럼 토지대장이 나오면 지적도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토지대장, 지적. 이게 한 세트로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내가 한 10년 전에 당진에 갔더니 우리 고향이 당진인데 거기 어떤 사람이 군청 앞에 갔더니 강아지들이 입에 지적도를 물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진짜 강아지들이 물고 다녀요. 즉 너나 없이 공무원이든 일반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든 부동산 투기 열풍이 열어서 도면들을 쫓아다니고 땅 사느냐 마느냐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자, 강아지도 물고 다니는 게 보다 지적도였어. 그러니 우리가 지적도를 물 수가 없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임야대장, 임야도. 벌써 몇 개를 먹고 들어간 거야? 4개가 나왔지? 이걸 전산화시킨 거. 이걸 이제 정보처리 시스템의 기록자인 거야. 이렇게 표현해요. 전산화시킨.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거. 이게 총 전산된 건 당연히 전산 처리한 거니까 당연히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총 몇 가지가 나와서 벌써 5가지를 먹고 들어가는 거야. 지적공부 총 몇 가지 중에 8가지 중에 5가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정보처리 시스템의 기록 저장하는 거. 이거 말고 3가지만 기억해 주면 돼. 공유지연명부. 여기서 공유지연명부 앞에 공유관계라 했지? 그러면 공동소유 형태 중에 민법 시간에 뭘 배웠어? 공유, 합의, 총 이런 걸 배웠죠? 토지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지분으로. 시장에 있는 한 토지, 이거 시장 상인 100명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소유자 몇 명이야? 100명이나 돼. 그럼 토지대장에 소유자랑 쓸 때 100명 쓰려면 몇 페이지가 넘어가?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뭐라고 쓴다? 대표로 A 외 99인, 99명 이렇게 써놔. 그리고 전원의 인적사항은 공유지연명부에 다 나타나요. 이렇게 이게 뭐다? 공유지연명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대지권 등록부. 여러분 대지권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대지권? 대지권.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한 번씩 들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대지권? 아직 공부를 이제 한 분이 없기 때문에 대지권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대지권은 일반 토지나 건물에는 없어요. 자, 여기 땅이 있어. 여기다 건물 짓고 살고 있어요. A 소유 토지에 A가 건물 짓고 샀어. A가 B한테 팔았어. B는 무엇을 샀을까? 건물만 살까요? 전원주택을 샀어. 전원주택을 살 때 건물만 살까? 밑에 땅도 같이 살까? 땅도 같이 사는 거야. 그럼 A가 이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을 샀을 때는 부동산을 몇 개 산 거야? 2개 산 거야. 토지와 정착물 건물을 샀어. 등기를 몇 건 해야 돼? 2건 해야 돼. 토지 전등기, 건물 전등기. 알았어요? 여긴 토지와 건물이 별개야. 이 건물이 들어서는 이 토지를 뭐라고 한다? 건축법상 대지라고 그래. 건축법상. 지목은 지역에서 뭐라고 했어? 대. 그러면 이 대지는 아무나 건물 짓는 게 아니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대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에? 당연히 소유자는 쓸 수 있잖아. 대지 땅 사서 자기 소유권자야. 그럼 땅을 갖다 말아먹든 구워먹든 상관이 없어요. 거기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소유자는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짓든 농사를 짓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소유자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만 땅을 사용할 수 있을까? 토지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민법 시간에 제한물권 배웠지?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게 있지? 지상권자 이런 건물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해. 최단 기간이 몇 년이라고 혹시 배웠어요? 몇 년? 30년 최단 기간이. 장기는 언제? 영구 무한도 된다 했지? 그럼 지상권 설정해서 건물 지었으면 영구 무한도 되는데 토지 사용권이 없어요? 지상권자가? 지상권자는 뭐가 있다? 토지 사용할 수 있지? 건물 지을 수 있지? 지상권을 가진 사람이 건물 지을 수 있어. 전세권 가진 사람도 할 수 있고 임차권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있고 이 토지를 사용할 적법할 권한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 지면 철거할 필요는 없지. 왜? 남의 땅 무단으로 지은 게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권이 있는데 사용권은 소유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라든가 또는 전세권이라든가 또는 토지 임차권 이런 걸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요. 대지 사용권. 그런데 이런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건물 지면 건물은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철거할 필요가 없어. 근데 만약 이게 일반 토지에 건물 졌는데 어떤 건물 졌냐 봤더니 여기에 아파트를 졌네. 아파트 101동 아파트를 졌어. 건설회사에 사서 이걸 졌어. 여기 101호, 102호, 103호 해가지고 한 라인에 10개씩 30층짜리 아파트를 졌어. 근데 이게 10동이 있어. 101동부터 110동까지 10동이 있네. 그러면 이 단지 내 총 아파트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 동에 몇 채가 있어 이거? 300개씩. 300개씩 10동이면 몇 개 이거? 3,000개 있어. 3,000개의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 대지는 누구 거야 이거? 누구 소유야? 누구 소유? 3,000명 공동 소유지 뭐야? 공유관계야. 지분은 이 소유자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 토지와 원래는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지. 근데 이게 이렇게 이런 건물, 집합 건물, 구분 건물 같은 말이에요. 이거 민법에서는 집합 건물하고 등기법상 구분 건물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집합 건물을 놓고 봤을 때 3,000명이나 있는데 이 토지는 이 3,000명이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만약 토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라면 이제 복잡한 문제 생길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만약에 요 101동에 여기 905호라는 사람을 봤더니 이 사람은 토지에 대한 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건물만 샀지 토지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 지분이 없어. 그럼 나머지 2,999명이 뭐라고? 당신은 지분 없으니까 건물 철거해? 이렇게 해버렸어. 그랬더니 905가 헐 말이 없네. 철거해야지. 철거했어. 아파트 905를 철거했더니 구멍이 뻥 뚫리네. 이런 문제 생기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복잡해지죠. 그래서 집합 건물에서는 토지 건물을 따로따로 취급하지 않아요. 하나처럼 취급해. 집합 건물하면 이렇게 일반 건물처럼 따로따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건물 집합 건물 요 집합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밑에 있는 토지 요거와 이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취급한다고? 하나처럼 일체로 일체란 건 분리 처분할 수 없다. 하나로 취급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처럼. 바늘과 실이 관계. 아파트 사면 밑에 토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때 이 건물과 일체가 된 이 토지 지분을 뭐라고 하냐? 이걸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알았어? 대지권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 아파트 샀는데 대지권 등기 안 됐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는 아파트예요. 분쟁이 생기거나 그래가지고 이럴 땐 복잡한 문제 생겨요. 그래서 집합 건물하면 대지권 등기랑 반드시 해버려. 그러면 토지 건물 한 덩어리 움직여서 토지를 따로 공시 안 하지 않아.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이 다 들어가 버렸어. 건물 사고 팔면 이게 뭐냐? 바늘이야. 이게 바늘. 이게 대지권이 실이야. 실을 여기다 묶어놔. 바늘 가면 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파트 샀다? 그러면 그냥 대지권도 같이 사는 거예요. 일반 토지 건물과 다르지. 여기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등기 따로 하는데 여기는 건물 이전 등기만 하면 다 따라와 버려 한꺼번에. 그래서 집합 건물 토지 건물 일체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면 지적 소관청에서는 뭘 만드느냐? 대지권 등록을 만들어. 알았어요? 그럼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 땅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집합 건물, 아파트만 집합 건물 아니야. 빌라도 집합 건물이고 이런 빌딩도 구분 등기에 있으면 다 집합 건물이야. 그러면 그 지상에 뭐가 있어? 집합 건물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뭐다?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또 하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름이 생소하겠지만 이렇게 알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건 전국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만 작성해. 도시개발사업안지요. 그래서 요거 생소한 게 요거죠. 그래서 공유지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세 가지까지 포함해서 이 8가지 뭐라고 한다? 지적 공부. 자, 다음 중 지적 공부 아닌 거. 첫째 임야대장, 둘째 대지권 등록부, 셋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넷째 토지 등기부. 뭐예요? 등기부 없는 거 고르라니까. 지적공부 8가지 기억하면 돼. 여기 안 들어가는 거. 알았어요? 여기 8가지 없으면 지적공부가 아니야. 이것만 지적공부다. 자, 몇 가지 먹고 들어갔다고? 5가지 먹고 들어갔잖아. 어떤 거?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전산화된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자 아닌 거 여기다가 3가지.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3가지만 기억해 주면 돼. 그러면 요 8가지 뭐라고 한다? 지적 공부.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연속 지적도는 일반 지적도와 다른 거예요. 앞에 연소란 말이 붙었어. 이것도 최근에 추가된 용어입니다. 핵심은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야. 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을 연결해 작성했다. 그리고 이걸 갖다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어. 일반 지적도나 임야도는 측량할 때 쓰지만 연속 지적도는 측량할 때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자,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없잖아. 지적공부 아니지? 근데 중요해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거기 4가지 등록사항을 기억해 둡니다. 첫째, 토지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토지 이용 규제. 건물이 아닌 뭐라고? 토지만 이용 규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이 부동산 토지 건물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이 4가지.
요 사항 등 부동산 종합 정보를 정보관리체를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 이걸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한다. 아셨죠? 거기 등수사항 4가지 나중에 기억해 줘야 돼. 용어 정의에서 4가지 무엇이 수록되는지. 여기까지 보고 이제 또 쉴 시간이 돼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